오늘 장 중심이 될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잠재력 있는 중소형주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세와 함께 중요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죠. 2분기 매출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74조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 수준대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대비 55%나 감소.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2조 원에서 6.3조 원 수준인데 이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약 75조 원에서 76조 원,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은 소폭 하회를 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6.3조 원을 예상을 했지만 4조 6천억 원이 방금 나왔다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증권사에서 6조 3천억 원을 얘기한 이유는 이제 OP가 그래도 감소했다라고 추정을 한 거였었거든요. 주력 사업인 DS 부분의 실적 부진으로 이제 예상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많이 눈높이를 상대적으로 낮춰놨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좀 깨버리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가에서는 또한 비우호적인 환율 영향과 함께 파운드리 적자 개선이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HBM 매출 감소를 비롯한 반도체 실적 둔화를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어제까지의 기준을 보면은 이제 바닥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5월 28일 기준부터 어제까지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2천만 주를 매수하고 기관이 한 86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6만 전자를 돌파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에 기인한 건데, 그러면 잠정 실적을 보고 오늘 어떤 대응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오늘 이 부분이 주가에 만약에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때가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이렇게 많은 매수가 꾸준히 있었고, 근데 또 지수하고의 이런 또 괴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근데 3분기의 증권사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82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8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컨센 대비해서는 약 2조 7천억 원인데 오늘 실적 나온 걸로 보면은 거의 2배 이상이 성장할 수 있냐, 이제 또 이런 부분들. 근데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대폭 하회했다라는 거는 시장의 약간 눈높이를 약간은 낮춰놨을 수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조금 더 낮은 실적을 나올 수 있겠다라고는 추정할 수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실적은 생각보다 많이 미스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충격으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개선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2분기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잘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역시나 파운드리가 좀 부진했다 이런 뜻이겠죠? 네, 파운드리의 적자 개선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충족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근데 2분기도 이제 파운드리나 이제 이런 HBM 실적 둔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컨센서스랑. 근데 유독 이제 영업이익 수익성의 차이가 많이가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파운드리 쪽의 적자 개선 폭이 제한적이지 않았을까.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3분기를 오히려 기대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3분기에는 디램의 ASP, 평균 판매 단가 이런 증가가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다라는 예측이 증권사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또 원래 하반기에 핸드폰이 신작이 나오는 것처럼 뭐 폴드나 플립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적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모처럼 6만 전자에 안착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14.5%로 집계를 했는데 2016년 3월 이후 최저치이고 우선주랑 합쳐도 2016년 2월 대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 우선주 합쳐서 보면은 삼성전자의 코스피 시총 비중은 그동안 20%를 유지했었고 심지어 코로나 당시에는 거의 28%까지 이제 올라왔었는데 이제 지난해 18.6%까지 기록하면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코스피 3,000을 넘은 시점에서 삼성전자도 물론 따라왔지만 괴리가 지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를 좀 혹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주가와 외국인 보유율을 보시면은 사실 저거는 지금 조금 이제 단기긴 올해 자료긴 한데요. 저 시계열을 1년 전, 2년 전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정비례하는 상관관계 차트가 나오는데 이번에만 유독 그런 상승을 외국인 보유율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했을까를 살펴보면은 지수 상승으로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증가를 했는데 과거와 달리 삼성전자를 뭔가 더 많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선이나 방산, 금융주 같은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몰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몰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오늘 당연한 말을 또 계속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오늘 또 삼성전자의 이제 대체 거래소 8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보고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들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스탠스를 살펴보는 것도 오늘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삼성전자 측에서도 좀 헤드라인이 나왔네요. 반도체 재고 충당 및 AI 칩 대중 제재에 이익이 하락했다 이런 입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소화하게 됩니다. 간밤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향해서 25%가 적긴 관세 서한을 보냈고 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어닝 쇼크로 기록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관세보단 삼성전자에 더 집중을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악재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출발할까요? 삼성전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말씀해 주실 것처럼 관세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충격을 받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관세기가 나왔을 때도 미국 증시도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1%가 넘는 그런 하락폭은 좀 기록하지는 않아서 이게 또 어느 정도는 시장에 노출되었었던 재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수순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에서의 뭐 큰 폭의 하락보다는 오히려 하락을 했을 때 그 자리를 노렸었던 매수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기사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나가면은 다시 한번 또 3분기에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6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이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할지일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사실 오만전자의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이제 사실 그 당시에도 이게 뭐 6만전자 갈 수 있을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하이닉스를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항상 뭐 주식이라는 게 또 오르면 올라서 접근하기가 힘들고 또 빠지면 빠져서 더 빠질까 봐 또 못 사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좀 담겨 있을 텐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그 근처까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리고 삼성전자를 우리가 사실 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좀 중기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접근하기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히 짚어봤고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넘어서 이번에는요. 어제 또 강했던 섹터입니다. 지역화폐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추경이 확정이 되면서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던 상황인데 현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최대 전 국민에게 4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이제 마련을 한 건데, 근데 그런 만큼 사용 가능한 업종과 장소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약 32조 원을 추경안 심의 의결을 했고 추경안에는 소비 쿠폰 예산이 12조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또 지역 화폐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코나이, 웹캐시, 갤럭시 하머니터리, 쿠콘, 유라클 같은 관련주들뿐만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그러면 어디에 사용 가능한지가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뭐 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창고형 할인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백화점도 사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명품 매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방송을 보면은 뭐 빙그레나 이런 음식료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 얘기가 많이 안 나온 게 치킨이 있거든요. 치킨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직영이 아니라 가맹점은 가능하다고 네. 하죠. 근데 교촌 F&B 같은 상장사는 사실 가맹점 비율이 높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라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촌 F&B가 잠깐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냥 또 하나의 그냥 다른 아이디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식료주뿐만이 아니라 뭐 편의점 관련주, 뭐 GS 리테일, BGF 리테일 그리고 이런 치킨과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소비 쿠폰 추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중소형주가 있나요?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모멘텀과 테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사실 이런 주제를 가져왔을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테마성과 모멘텀이 있는 투자는 그냥 사실 대장주를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한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나이가 그래도 제일 큰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증권가에서 코나이 보고서 나온 거는 없는데 이제 지난해 순이익 300억 원에 이번에 1분기는 90억 원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가총액이 높아서 저평가돼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쿠폰이 발행되기 전 그리고 발행하고 나서의 그런 효과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만약에 지역 화폐나 이런 민생 소비 쿠폰을 본다면은 코나이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체크해보고 주목해야 할 종목까지 함께 선별해봤습니다. 화요일 마켓포커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